우리나라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의 새해 성적표 좋지 않았습니다. 1월 초 수출이 1년 전보다 27%나 줄었고 이 영향으로 전체 수출도 7% 넘게 감소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이번 달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반도체를 콕 찍어서 업계 상황이 불확실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 비중이 크다 보니까 불확실하다는 표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주환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그린북에서 반도체 업황을 직접 거론을 했단 말이죠. 상당히 특정 업종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상황이 얼마나 안 좋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반도체 지금 1월 아직 한 달이 다 나온 건 아니고 한 열흘 네. 정도의 수출이 지금 굉장히 급감을 했던 것이 아마 네. 정부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지난 4분기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을 때도 예상치보다 훨씬 하회하는 그랬죠. 상황이 나왔죠. 네. 근데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저희 경제 성장률 그나마 3%, 2.7% 유지했던 것들은 수출하고 설비 투자 쪽에서 끌어올린 효과가 충분히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수출에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이미 넘어섰고 예. 설비 투자 같은 경우도 단일 산업으로 보면은 반도체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반도체가 이제 하강 국면으로 들어선 것이 분명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경기 성장률을 좀 끌어올리는 포지티브 역할을 했다면은 올해는 오히려 마이너스 기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 상황이어서 정부 정책 하시는 분들도 반도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반도체 시장에서 작년 이맘때와 가장 달라진 점이 뭡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하고 2017년하고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까? 수출도 그랬고. 근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 전에 정확한 팩트를 좀 확인하긴 해야 되는데 네. 반도체가 사실 2년 동안 수치적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기업 실적도 그랬죠. 그렇고 네. 수출도 네. 그렇고. 근데 저희들이 수량이나 비트 그로스, 용량 기준을 해보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공급 쪽에 좀 차질이 생겼던 부분이 있어서 가격이 급등했었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시장 상황이 특별히 수요가 좋았던 것은 아니고 공급 부족에 인한 가격이 급등했던 어떻게 보면은 저희 지금 반도체 메모리 시장 같은 경우 독과점이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이 조금만 부족해도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구조가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호황이라기보다는 저는 버블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공급이 정상적으로 되기 시작하면서 버블이 꼈던 반도체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전환을 맞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IT 업황을 측정하는 데 있어 바로미터 격이 이제 애플의 실적과도 상당한 연관이 그렇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애플이 이제 중국에서 판매 부진 때문에 이른바 애플 쇼크라고 하죠. 이게 지금 우리 IT 기업들, 특히 반도체 기업들한테도 연쇄적으로 지금 쇼크를 주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이 우려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주식 같은 경우는 예민하게 쉽게 반응을 하긴 하는데 네. 근데 사실은 반도체가 굉장히 큰 시장이고 저희들이 중국 쪽으로 수출한 반도체 금액 연간 작년 기준 한 60조 원 정도 되는데요. 네. 그 중에서 애플 물량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사실 국내 중국 내수에서 수모되는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것이 애플을 통해서 다시 해외로 수출되는 분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애플의 실적 저하라는 게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저희들이 더 많은 충격을 받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또 반도체 수출 둔화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정부가 그 목표로 내세운 2년 연속 수출 6천억 달러 달성이 불투명해졌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동의를 하십니까? 반도체가 사실은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 저희 지난번에 연구소에서 2019년 산업 전망을 낼 때 수출 대략 3%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을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네. 반도체를 제외하면 약 3%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반도체 수출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총액 6천억 달러를 달성할지 안 할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좀 해봤는데 반도체가 작년 정도 수준이거나 아니면 감소하더라도 15% 미만 정도에 그친다면 6천억 달러를 살짝 돌파할 것 같고요. 근데 반도체 수출이 생각보다 더 안 좋아져서 수출 감소폭이 15%를 넘어가게 되면 6천억 달러에 못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전망들이 나오는 가운데 지금 반도체에 대한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일각에서는요. 지나치다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5G 같은 거라든지요. 아니면은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가
유지될 만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비관적으로만 보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 시장이 사실은 2000년 이전에는 오로지 PC에밖에는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PC 교체 주기에 따라서 시장 경기 호황과 불황이 그렇습니다. 계속 나타났었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2000년 이후에는 굉장히 다양한 곳에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수요가 부족해서 반도체 경기가 불황으로 온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수요가 제가 아까 그리 좋지 않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성장률이 낮아졌다는 의미인 거지 네. 수요가 감소했다는 의미는 그렇죠. 절대 아니거든요. 상대적인 개념인 상대적인 거죠. 네. 근데 어차피 반도체 시장이라는 것이 이미 세상에 나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고성장기는 좀 지난 것 같고요. 저성장기로 진입했지 아직은 휴대폰 같이 침체기라든지 완전 완숙기에 진입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대략 한 비트 그로스 20% 정도, 낸드는 40% 정도의 성장은 계속 될 거로 유지되는데 문제는 최근에 제가 이제 수요가 좋지 않다고 했던 것은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건 맞고 이런 수요들의 증가율이 높은 것은 맞지만 반대로 기존의 반도체 수요를 지탱해 왔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태블릿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메모리 카드,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이런 쪽의 수요 증가율은 현격히 낮아졌고 일부 품목은 마이너스로 가는 것이 있어서 그런데 아직까지는 총액을 비교해 보면 이쪽의 볼륨이 조금 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수요율로 보면은 점점 둔화되는 것은 맞고요. 그렇지만 말씀드렸지만 수요가 마이너스로 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긴 한데 약간 가동률을 좀 낮춘다든지 아니면 설비 투자 시기를 좀 늦춘다든지 하는 공급을 우리 시장이 내뿜는 속도 조절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그 하락 폭을 좀 줄일 수 있을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4, 5년 전쯤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니죠. 반도체 업계 전반적으로 보인다면 치킨 게임이 치열하게 벌어졌던 시기였잖아요. 그때 사실 치킨 게임의 승자로 남았던 그 여파가 최근 한 3, 4년 동안의 어떤 호황을 제대로 누릴 수 있었던 그분 밑바탕이었다라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디램 가격의 최근 이제 가격 하락 같은 것들을 보면 글쎄요 중국 업체의 성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공급 측면에서의 변수들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면은 당장 1, 2년하고 3, 4년 후는 좀 구분해서 상황을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최근에 공급이 많이 늘어난 것은 중국의 이슈가 아니고 국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설비 투자가 지난 2년 동안 과도하게 많았던 그 효과가 나오기 네. 시작한 거고요. 네. 근데 중국에서도 설비 투자 규모가 적지는 않은 게 최근 2년 동안 한 5조 원, 6조 원 정도 설비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네. 아직 그 물량이 나오는 것은 미미하기 때문에 당분간 1년, 2년 정도는 국내 업체들의 설비 투자 과도와 이란 공급 과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 4년 뒤가 되면 분명히 중국 쪽에서 공장에서 나오는 물량이 어느 정도 양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네. 되면은 삼성 하이닉스가 이제 물량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시장을 뺏기게 되기 때문에 예. 공급 과잉인 것을 알면서도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 다시 치킨 게임이 시작되는 구조인데 그때까지는 아직 시기는 조금 남아 있는 것 같고 네. 현 상황에서는 국내 업체들의 공급 조절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컨트롤이 가능한 아직 여지가 남아 있는 시기가 1, 2년 정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서 뭐 우리 정부라든지 기업들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근데 저희들이 뭐 3, 4년도 금방 오거든요. 예. 사실은 그래서 결국 메모리 반도체는 레드오션으로 가는 거는 필연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취약한 부분인 비메모리 있죠. 어떻게 보면은 지난 2년 동안 메모리 시장이 급격히 커진 것, 가격 효과를 제외하면 비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5%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래서 비메모리 쪽하고 우리가 아직까지 또 시장 점유율이 낮은 파운드리 쪽, 파운드리. 이 두 가지 쪽에 네. 저희 좀 집중해서 메모리 의존도를 낮추고 나머지 의존도를 높이면서 중국으로 인해서 이제 메모리 시장이 레드 오션이 되더라도 우리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망 들어봤습니다. 이주환 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